안녕하세요. 저 언제나 바리스타 김입니다. 이 화면이 굉장히 어둡죠? 제가 오늘은 식물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빛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식물 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꽤 많은 영상에서 식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은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이죠.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한번 불을 넣어보겠습니다. 식물등이 아니라 실내등이고요. 여기 선판을 만드는 게 보이죠? 저 영상에도 보여드렸어요. 새롭게 만든 식물 선반도 있고,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완성을 안 시킨 것도 있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것도 있고 해서 식물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식물등의 종류는요, 바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구형이 있어요. 자, 먼저는 전구형입니다. 이 식물등은 퓨처그린에서 나온 식물등입니다. 좀 퍼지긴 하지만 빛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한 30, 40대는 그 정도 높이에 아래에 놓고 식물을 이렇게 놔야 돼요. 퓨처그린에서 나온 식물 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높이 달아놨죠, 저희가. 자, 여기 빛을 좀 줄여볼게요. 자, 줄이면 쫙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LED 전구가 기판에 박혀있는 형태 그런 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고, 저희는 여기 천장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좀 넓은 범위에 지금 식물등이 없는 여기 위에 여기를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 내려가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에 식물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형 식물등이 있어요. 하나로는 40cm의 넓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달아서 이렇게 했고요. 요것도 튜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튜브형으로 돼서 이게 최근에 나온 식물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답터라고도 하죠. 저게 필요가 없고 다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저기 보면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 형태예요. 자, 요거 말고 퓨처그린에서 또 하나의 그 바형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튜브형이라고 되는데요. 요것도 지금 설치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렴한 것보다는 좀 더 성능이 괜찮고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AS도 확실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AS 같은 건 그냥 포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근데 이런 국내 제품을 쓰는 이유는 확실한 AS와 그리고 사후 지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런 튜브형이 찾아보니까 저렴한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컬러는 거의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화이트에 가깝고, 이거는 이제 옐로우에 가깝고요. 이거는 약간 분홍빛이 나는 그런 등이에요.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여기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불을 다 끄고 보여드렸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 낮에는 켜놓고 밤에 한 10시쯤에 끄고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새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자, 텐트. 자, 여러분 텐트 보셨죠? 이거는 식물 텐트라고 해요.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식물등이 있습니다.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얇은 판에서 컬러들이 섞인 LED들이 나와서 식물등 형태를 띄고 있고, 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텐트 안에 식물을 넣고 키우는 건데요. 여기 보면 켜자마자 열이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활용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비용은 두 개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서 이 열을 이 텐트 안에서 가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닫아주면 여기 밑에도 자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닫아서 밀봉을 해주고, 안에서는 작은 선풍기 같은 거를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이 따뜻한 열이 이 텐트 안에서 이제 돌게 되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넓게, 꽤 넓게 가거든요. 근데 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62와트에서 68와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도 꽤 밝죠. 꽤 밝은데 이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자, 넓게 잡아주면 텐트 안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식물을 케어하는 용도로 쓰면 아주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으로 된 식물 등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어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빛이 사실은 식물한테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식물 텐트 구조를 보면, 자, 요 반사판이라고 하죠. 반사판이 쭉 둘러쳐 있어서 이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반사돼서 다시 식물한테 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물든 선반을 만들 때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캠핑이나 아니면은 소풍을 갈 때 까는 두께감이 있는 돗자리는 비싸고, 자, 여기 보면 에머전시 블랭켓이라고 돼 있죠. 빛이 반사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 구조할 때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요걸 꺼내 가지고 사람한테 덮어줍니다. 덮어주는데 사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 160에 210이요. 요게 약간 얇은 이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빛이 반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불러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다시 식물한테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 피처그린 식물등 바를 하나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뚫려 있죠. 뚫려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걸 보세요.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식물한테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갑니다. 더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식물은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영양분을 생산합니다. 어떻게 생산하냐? 얘가 빛을 받고요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제가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식물 등만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빛이 없는데 식물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물 등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바형으로 된 거, 전구형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공간, 높은 천장이 있다면 저 원형으로 된 더 많은 빛을 내릴 수 있는 식물 등에서 넓은 공간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식물한테는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물에 맞게 물 주는 거나 그 다음에 양분을 챙겨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시는 거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런 식물 등 선반을 만들 때 이런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흔들리고 있죠? 자, 이런 작은 선풍기를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그 통풍이 될 수 있는 바람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식물에 따라서 통풍이 중요한 식물이 있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통풍에는 그렇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밖의 환경에 맞춰서 통풍이 있는 게 모든 식물한테는 더 좋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식물들이요 다 지금 이렇게 식물 등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그냥 여러분 안방에서도 여러분 그냥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식물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선반 형식으로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물을 더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렇게 고릴라 랩처럼 된 것도 좋고요. 근데 저거는 단점이 뭐냐면 요건 단점이 뭐냐면 바퀴가 없어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퀴가 달렸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퀴가 달린 선반, 네, 이것도 대형마트에 팝니다. 이 선반이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10만원 약간 넘나 그래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작한다고 하거나 직접 나무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 크기는요.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등을 연결하는 거예요. 등 바형으로 된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피처그린을 제일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후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고요, 전기만 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짧은 건데 긴 게 있습니다. 90cm짜리. 네, 제가 써본 것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90cm짜리는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물건에 사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비쌀 수 있지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쭉쭉 달아요. 두 줄씩 답니다. 두 줄씩 달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반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식물을 키우면요, 웬만한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방에서도 충분히 모든 식물들을 다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뭔가 좀 이쪽으로 좀 잘 안다, 잘 알고 그냥 내 스스로 AS는 좀 없어도 되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쉽게 직구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런 거,
요거 아직 전기를 연결 안 해서 제가 이제 그냥 붙여놨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거 90cm짜리 알리라는 곳에서 팝니다. 그런 데서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설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어떻게 식물한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식물등을 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식물등이 어떤 식물등이 더 좋냐? 이거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키우는 식물 형태를 봤을 때 뭐 이거를 뭐 엄청 더 빨리 자라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식물을 죽이지 않고 키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 등들의 어떤 성능적인 차이도 있겠죠. 당연히 성능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성능은 밝을수록 좋아요. 밝을수록. 네, 밝을수록 좋은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식물 등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형태에 맞는 등을 선택을 하셔야지, 성능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믿을만한 회사인가, 사후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형태에 맞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전기는 일단 전기로 밝기를 하면요, 밝을수록 전기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전기 먹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식물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 동그란 등이 있죠. 이 밑에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라늄들을 이렇게 세팅을 했고, 스킨답서스나 오레우스를 이 밑에 세팅을 했어요. 식물등이 밝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밝은 곳에 놓으면 안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필로덴도론 글로리섬이라는 식물인데요. 자 여기 보면 약간 노랗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빛에 의해서 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은 곳에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미니 바이올렛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나요? 빛이 없는 곳보다 밝은 빛이 있는 곳이 좋고요. 겨울에는 일교차 차이가 크면 흰 곰팡이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수납함이나 정리함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키우시면 훨씬 미니 바이올렛이 겨울나기가 수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방울들 있죠. 이게 수분도 유지를 하면서 또 온도 차이에 의한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라늄들이 있는데, 제라늄들을 이제 최대한 불빛에 가까이 놓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식물한테 가는 거를 눈으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저면관수식으로 해서 밑으로 물이 젖지 않고 식물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면관수식으로 해서 원예 자재 파는 곳에서 파는 저면관수 통이고, 피기사프니아인데 이렇게 피었고요. 여기도 이제 식물 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카르푸스라는 식물인데요. 이것도 꽃이 예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빛이 덜 가는 사이드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제 여기도 자리가 남어. 여기도 이렇게 제라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라늄 삽목을 여기서 키우려고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제라늄들 있죠. 여기도 요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빛이 밝기 때문에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제라늄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거는 병풀인데요. 병풀도 좀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바퀴 달린 선반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손쉽게 여성 혼자서도 미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바형으로 된 식물 등이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더 구해서 이제 배치를 해서 여기도 식물 선반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겨울에 선한 날씨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라늄은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키우지 마시고, 따뜻해도 20도 초 정도, 20도 초반 온도에 그 정도에서 키우시면 아마 겨울에도 제라늄이 꽃도 잘 피고 할 거예요. 사람 온도처럼 너무 뜨겁게 키우지 마시고 시원하게 제라늄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